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이 영상은 7월 4일 자정 넘어서 새벽 한 1시쯤 찍는 건데요. 5일이나 아니면 5일 다른 영상 찍을 게 있으면 6일이나 그때 아마 공개할 텐데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오고 또 윤석열이 싫다 하는 게 부정이에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매우 잘하고 있다보다 훨씬 많아요. 그 부정이 과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저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윤석열 정부가 싫다 하는 건데요. 윤석열 정권이 싫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정권 초기에 개혁 동력이 나와야 되고 정권 초에 지금 평론가들이 고고TV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종인 어른 같은 경우 또는 원로들이나 평론가고 나부랭이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윤석열이 정부가 어젠다가 없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의 어젠다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수위 저것들은 큰일 났다. 안철수가 맡은 인수위 저것들은 어젠다도 없고 뭐를 할 줄도 모르고 세월만 보냈다. 제가 계속 직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권 초에 국가적인 어젠다 간의 국가적인 목표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나오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고고TV 같은 필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출산, 저생산 이런 문제죠. 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출산, 저생산성의 핵심이 뭐냐면은 노조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에요. 그거 안 바꾸면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필부는 제가 봐도.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고임금, 고인플레로 그걸 성장 동력으로 삼을 거냔 말이죠.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일본은 저물가, 저성장 때문에 저물가가 와서 인플레를 유도하려고 2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이번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와도 인플레, 고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일본은 인플레로 못 들어가요. 그만큼 소비 욕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야, 일본은. 그게 잃어버린 20년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명박이 참 잘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적당한 인플레가 필요하다. 3, 4%, 2, 3%의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야지 국가가 활력이 돌고 소비가 생긴다 하는 정책을 폈어요. 좌우나.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윤석열이는 인플레가 뭔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이게 언제 어떤 상황으로 비슷한지도 모르고 당했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고리타분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 3%였어요. 2, 3%. 과거 10년 동안 현재까지 2, 3%였는데 또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형편없이 떨어져요. 미국, 일본의 노동 생산성의 한 70%, 60% 뿐이 안 가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공기업, 공무원 노조가.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가 2, 3% 뿐이 안 오는데 임금은 그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하나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한 3%였다면은 그 성장하는 게 물건 하나 만드는 그 작업 생산 능력이나 또는 유통 그 과정의 성수효과가 3 정도였다면은 임금은 5%, 6%가 올랐어요. 대기업 위주로 가면은 1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 수뿐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뭐 잡지 읽고 신문 읽고 방송 보고 하는 방송인데 그럼 뭐냐 말이죠. 실제적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임금이 100이라면은 물가 상승률도 100으로 가야지 정상이고 노동 생산률도 100으로 가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은 100이고 노동 생산률도 100인데 생산성도 100인데 임금은 150, 200으로 갔단 말이에요. 150, 200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한 것만큼 우리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게 한국의 지금 고임금 위주고 고임금 체계였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가 강하고 GNI, GNP가 높은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요번에 닥쳤다는 거예요. 이 인플레가. 인플레도 보통 인플레가 아니고 70년대 말 2차 오일 파동에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 인플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후진국이었고 외화도 없고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졌지만은 박정희 정권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외화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도 참 너무 많이 발전했고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를 쌓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인플레라는 것은 물가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폭등하다가 그죠? 폭등을 하니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 빠지니까. 그럼 잡으면 뭐가 나오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그걸 감추고 있어요. 윤석열도. 오픈을 하고 국민들한테 도와달라. 구조개혁하자. 정부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시적인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인플레 다음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와있죠. 인플레라는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예요. 소비 그만해. 물건 그만 사. 그래야지 임금을 깎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모든 게 지금 여기 딱 잡혀 있다고, 한국이. 그죠? 외국은 고용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계속 물건값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려. 근데 한국은 이게 1이 대 1이 돼가지고, 너희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누가 죽느냐고 올려. 임금 올려. 물가 올려. 임금 올려. 물가 올려. 상품 올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 생산성이 있는 건데요. 유연성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 인플레 오면은 다음에 경기 침체 들어가지. 미리 대응하자 해가지고 잘라줘. 근로자들을 잘라요. 그리고 인플레가 진정되면은 또는 경기 침체가 진정되면 너희 다시 써줄게 해가지고 또 급격하게 또 고용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식자청들이 이제 질타를 하는 거죠. 윤석열을. 저거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빼는데 이유가 있고 저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경제팀이 져가지고는 안 되는데 계속 검사들을 집어넣는다. 검사들의 징벌과 검사들의 죄를 다스리듯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그 다음에 청와대에 막 집어넣었으니, 용콘대에 집어넣었으니, 저거 불안하다 해가지고 지지를 빼버리는 건데, 일반 서민들은 그거 모르죠? 60대 빼고, 나도 60이야, 이제. 그러면 70, 80들은, 그게 뭐요? 시장 나가면 물가도 오르고, 우리 노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밥 한 그릇 사먹는데 5,000원 하던 게 막 만원 돼버렸어. 그게 앞으로 엄청난 폭발력으로 윤석열 정권을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가 있느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아니, 김건희란 저 요사스러운 것이 왜 저리가 나대고 다니냐? 그게 핵심이에요. 김건희란 것이. 뭐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해외 명품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다니고 나 예뻐하고 달려다니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위기가 온다는 거죠. 벌써 구분을 했네. 이거 방송하려고 한 게 아니까. 그럼 거기에 모든 게 있으니,
정권은 민생이고 정권은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어요. 여러분. 응? 거기다 김건희가 플러스 된 거예요. 우리가 요물한테 당하고 있네? 요사스름한테 당하고 있네? 그러면 민심은 진짜 걷잡을 수 없고 민심은 폭풍전야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이니까. 응?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대통령 국정평가가 이게 7월 4일날 KSO 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에서 발표된 건데요. 이 대단히 심각해요. 이런 거 보면은 부정평가가 52%고 긍정평가가 42%예요. 정확하게는 긍정평가가 42.8, 부정평가가 51.9인데 거의 10%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권 초기에 이렇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이건 대단한 위기고 대단한 위험 상황이라고요. 이걸 몰라 윤석열이가. 근데 나 지지율 신경 안 써요. 나 대통령 처음 해봤는데 뭐 그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두환 때는 군부 정권이니까 이런 여론조사도 발표 안 됐고, 그 다음 민주화 이후 87 체제 이후에 두 달도 안 돼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 이상 높은 적은 없었어요. 그건 노태우에 잠깐 있었을 거예요. 노태우 때. 왜 그러냐면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막강한 야당 세력이 있었으니까. 여소야대.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이명박 때는 그 좌파 진보 문재인 세력이 문파들이 이명박을 무너뜨리려고 광우병 파동 난동을 했죠. 사기로. 너희 새끼들아 그 진보 좌파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마 임마. 내 손수 구멍탕이도 아직도 뭐 처먹고 있냐. 너네 한우만 먹어. 한우만. 문재인이가 한우 값을 말이야. 고고TV에서 한우도 못 먹어 이 새끼야. 고고TV에서 삼겹살도 못 먹게 새끼서 이 새끼야. 한우가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100g에 6, 7천 하던 게 지금 한 2만원씩 해. 삼겹살도 1,000원 하던 게 지금 한 3,000원, 4,000원 해. 문재인한테 따져 이 새끼들아. 내 손수 구멍탕 너희들은 한우도 먹지 말고 한돈만 먹어. 아니 참 한우 한돈만 먹어. 너희들 이놈의 새끼들. 제일 가난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부정평가가 5, 60%대야. 그러고 해서 핵심적인 중도층이 다 이탈을 해가는 중이고, 근데 연령별대로 보면은 20대, 30대, 40, 20, 30, 40, 50대까지가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특히 30대, 40대가 제일 높아 부정평가가. 이들이 30대, 40대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허리는 4, 50대 정도라고 치면 하여튼 3, 4, 50이 허리예요. 우리나라 경제 또는 사회 허리인데 이들이 윤석열을 30대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63%, 40대는 68%, 67%, 50대도 51% 이런다고요. 솔직히 20대는 커뮤니티 놀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60대가 부정평가가 37%예요. 60, 70, 80이 윤석열의 지지군이고 윤석열의 그 지지 세력인데 이들이 긍정평가를 57%, 58%뿐이 안 줘요. 70, 80, 60들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 초반 전반부에. 60, 70, 80들이 30, 40, 50들보다 물론 어느 정도 자산을 쌓아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이들도 윤석열한테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역별로 가면 더 심각해요. 지역별로 보면은 윤석열이 부정이 제일 높은 게 서울이에요. 서울 60%야. 그럼 여기서 서울이 모든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또는 학력, 빈부가 다 모인 데가 서울이고 그 다음에 경기인데 서울에서 윤석열 2명 중에 1명뿐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거고 경기로 넘어가 봐도 부정평가가 쉽게 말해서 서울이 보면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5%가 높아. 이건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천 경기를 보면은 부정이 52고 긍정이 42예요. 10%가 높아. 부정이.
그러면은 자기 대권 주자가 여기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서. 홍준표는 저기 대구에서 짜그리 있다 그냥 은퇴하고 서울 경기에서 가려진다는데, 서울 경기라는 것은 웬만해 가지고 이게 민심이 안 바뀌어요. 웬만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모든 전국의 사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문화 계층들, 정치 이게 다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서울과 경기에서 윤석열을 치게 되면 이게 결정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 경상도로 가보면은 대구 경북이 그래도 윤석열한테 긍정평가가 61%가 나오고 부울경에서 50%가 나와요. 부울경은 야성이 강하다니까. 그냥 경상도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윤석열 지지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쉽게 말해서 중부, 대전 충청하고 경상도, 경상북도 가지고는 윤석열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응? 저는 솔직히 이 정도가 되면은 진짜 대통령 바꾸고 싶어.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견딘 75년의 대한민국 역사고 우리가 어떻게 키운 그 강건한 보수였는데 나 대통령을 윤석열을 바꾸고 싶어. 다른 보수 인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영상을 크게 띄우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전 인구,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윤석열이가 어떤 확실한 잘못을 하고 국가적인 사건을 하고 이런 국가적인 그 난제를 갖다가 이상하게 처리해가지고 저격을 맞은 게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개인 플레이로 이렇게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다 김건희가 끼어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명박 초기에는 10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한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 저것들이 지네가 그냥 너무 억울하고 이명박을 성공시키면 안 된다. 이명박을 갖다가 주저앉혀야 되겠다고 광우병 난동을 일으켰는데 이명박은 그것을 탄력적으로 나중에 화려한 외교와 경제정책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게 안 보이고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대의 중심은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거지 참모들을 가동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지금 나는 인사만 잘하는데 전문적인 능력과 그런 전문적인 능력, 그러니까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그 데리고 오는 애들이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애들,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거부하는 사람들만 집어치고 놓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강력한 그 우파 이념, 즉 대북 강경책, 대중 외교를 하고 우파들을 강력하게 결집을 시켰잖아요. 그냥 늙은 꼰수기들을 결국은 망했지 그러다가. 그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이념이 대단히 모호하다고. 고고TV는 윤석열을 보수라고 안 본다니까. 좌파 성향이 가지고 있다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층에서 저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안 봐요. 그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섰고 특히 김대중은 보수주의자고 노무현은 좌파가 맞지만은 그 사람들의 정책을 보고 제가 비판을 하고 부정부패를 보고 비판하지 꼭 진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 같이 돈 빨아가면서 어거지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윤석열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건희와 더불어 1+1 세트로 노무현이라 그러고 노무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나 정책적인 이념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해요. 윤석열이 갖고 나온 것은 지금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제가 보면은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그러면 60, 70, 80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보수에서 탄생시키고 문재인을 무찌른 승리의 장군 윤석열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건 무너진다고. 아니 20대부터 50대까지가 다 윤석열을 치고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다 치고 들어가는데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60, 70, 80 갈라파고스 성과 같이 동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그들도. 그리고 60대들은 괜찮은
60대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학교를. 60대들은. 70대, 80대들이 그냥 돈만 주면 들어갔어. 그 당시에 연고대도 부정 입학이 대단히 많았어요. 지금 70대, 80대들 다닐 때는. 응? 근데 60대들부터 그런 게고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대학교육을.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가도 아니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부터 윤석열을 버리고 그 다음에 충청이 버릴 것이고 경남이 버릴 것인데 전라도 빼고 경북 그 TK 쪽에서 옹거리고 앉아서 갈라파고 서성이 돼가지고 윤석열 지지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2달 동안 한 정책을 쉽게 말씀드려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선대위를 만들어서 윤석열 따가리들을 다 집어넣어서 폭망 과정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김종인 씨가 그걸 깨버리잖아요. 선대위를 폭파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선대위 위장을 그냥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런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응? 윤석열의 청와대, 윤석열의 내각을 다시 세팅을 안 하면은 되질 않아요. 윤석열 용건대하고. 이게 계속 그냥 검사들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 이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이유, 윤석열 곧 반등한다, 생존한다. 문재인을 친다는 거죠. 저도 그러라고 윤석열을 뽑고 그러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칠 수가 있느냐? 그 치고 난다면 후과는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지지율이 달려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안 보고